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안동을 누비고 계시는 안동시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행사장에서 많이 뵙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안동의 사계절 축제, 봄 축제를 하시면서 네네. 여러 곳을 다니시느라 네. 힘드시죠? 저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골고루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을 자주 만나야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만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민은 산으로 가고 싶은데 시장은 받으러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산으로 가고 싶은지 받으러 가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네네. 첫 번째로, 네. 물산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최근에 보니까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라는 그렇죠.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동은 안동댐과 이마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애물단지예요.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안동을 가지고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늘 우리는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가다 설정되었다. 안개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 걸린다. 또 일조권이 작아서 농사가 안 된다. 이런 불평불만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보물단지가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마음대로 써요. 정작 우리 안동 시민들은 좋은 농경지가 물속에 다 잠겼어요. 상류에 있는 사람은 밑에 댐에는 물은 가득한데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지어요. 또 상수도 공급이 안 돼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제는 하류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보내주고 그 대신에 상생발전기금을 받아서 우리 지역 농민들도 농업용수 풍부하게 먹고 쓰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수돗물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낙동강 상생교류 협력이라는 이야기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피해만 감수하라는 것은 이 시대에 안 맞다. 우리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상당한 대가를 주어서 하류 지역민과 상류 지역민이 서로 상생하자는 겁니다. 네, 이것이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그렇죠. 공급체계 구축 용역 목적과 내용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류 지역민들에게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구까지 협상을 맺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부산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가 키를 쥐고 있어야 되죠. 얼마 전에 이마댐의 물을 영천으로 도서를 넘겨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과거에 봉이 김선달이 물만 가지고 장사를 했어도 엄청나게 부유한 부를 최초의 선구자는 봉이 김선달이에요.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어요. 저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네, 안동에 물을 팔아서 안동의 시민들을 풍족하게 하고 싶다는 우리 시장님의 뜻을 봤는데요. 이 물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기후변화가 대단해서 그렇죠, 네. 정말 뜨겁고 그런 날씨 속에서 물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그렇죠. 있습니다. 전기나 통신은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나 없어도 불편하면 돼요. 물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자치단체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수계별로라도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걸 낙동강 수계를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부산 시민들은 물이 없어서 지금 난리예요. 그럼 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물을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낙동강 상하류 지역 주민들이 상생 협력을 해 나간다면은 국가적으로도 물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해서 이 물산업이 안동으로 가져올 혜택과 이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안동 골고루 많이 다니시면서 네네. 우리 어른들이 안동을 위해서 나오시는 그 과정이 네. 무조건 버스를 이용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안동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안동시에서 행복 택시를 운영했습니다. 네. 지금 대중교통 버스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180억 원입니다. 해마다 5억 정도가 증액이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안동시 예산을 다 줘도 모자라요. 그런데 예산은 수반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떠냐? 예산은 예산대로 증가되면서 버스 회사도 만족하지 못하고 버스 기사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이 지역 주민들은 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골고리 농촌 지역을 버스가 매일 여러 번 들어가 주면 좋은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버스가 아침에 한 번 들어가고 저녁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장날을 오려면은 안동에 7시 반에 도착을 해요. 물건 팔고 10시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려면 저녁에 버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렇다고 이 사이에 버스를 다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돼요. 현재 안동시의 버스 이용객을 보면은 평균 시점에서 종점까지 모두 타는 일을 다 더하기 하면 25명이 안 돼요. 특히 농촌 지역은 그 대형 버스도 가는데 2명, 3명, 장날 한 10명 정도밖에 타지 않아요. 이런데 버스를 투입하지 말고 행복 택시를 투입을 하면은 예산은 훨씬 더 절감이 되고 주민들은 편리하죠. 왜냐하면은 마당까지 택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탄 데까지 전화만 하면 태워주면은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요. 이 행복 택시의 택시비가 요즘에 이 전국적으로 택시비가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1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전부 안동시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버스도 지금 모두가 안동시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택시는 주민이 100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전부 안동시가 부담을 하죠. 지금 현재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시 한 대당 안동시가 25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원 주면은 그 지역 농민들은 농촌 지역 주민들은 마음 놓고 100원 주고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늘려줘야 된다. 지금은 행복택시가 있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농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늘리겠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버스를 늘리는 것보다가 예산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버스 한 대를 1년 돌리는데 2억이에요. 택시 10대 돌리면 2억 5천입니다. 그럼 뭐가 더 낫겠어요? 택시가 더 낫지 않나요? 그런데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바꾸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정말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비효율 구조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도 행복해지고 주민도 행복하고 버스 기사도 행복해요. 행복 택시를 운영하면 지금 현재 버스가 일찍 출발하면 5시 출발합니다. 이거 없앨 수 있어요. 버스 기사들도 행복 주구권이 있는 거예요. 한 7시 정도에 가도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농촌 지역에서 학생이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에 오니까 안동이 7시 반에 도착하잖아요.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려면 병원은 9시 반에 시작을 하잖아요. 2시간 동안 병원 앞에서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이런 문제점을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다. 막연하게 과거의 방식 그대로 답습을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계획이잖아요.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아주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된다. 다소 시끄럽더라도 계획은 조용하면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은 기존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타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은 항상 불편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계획을 원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기존의 시스템을 타파해서 그렇죠.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한이 있나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또 그리고 아침에 한 번 들어가고 저녁에 한 번 들어가는 중간 시간대 농촌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이용을 다 하는 거죠.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버스를 이용하면 되고 버스 노선은 지금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나 버스가 모두 골고루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복택시 숫자를 더 늘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와룡면이다. 와룡면 전체 주민들이 그 택시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과거보다가 훨씬 더 어떤 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반겨할 만한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안동이요, 사실은 서울보다 땅의 그렇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편리해지는 그런 택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안동, 예천, 통합을 굉장히 추진하고 네, 그렇죠. 있다는 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늘 예천군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한 단계 진보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청을 옮긴 목적이 뭐냐면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좋아지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예요. 성장 거점 도시가 되려면 어떤 기능을 만족해야 되냐. 첫 번째, 인구가 30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안동, 신도청, 예천이 합치면 30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족적인 도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 속에서 그대로 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도청 신도시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은 신도시 주민들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분들은 안동 사람도 아니고 예천 사람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남시의 분당구가 있죠. 분당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성남시 분당구예요. 근데 분당은 항상 행정구역을 분리해 나가려고 해요. 우리 도청을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안동 시민과 예천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린 노력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북부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만들려고 왔다는 이야기죠. 도청 신도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안동 예천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의 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합은 제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해야 돼요. 주민들이. 정치 지도자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수기 과정을 거쳐서 주민 투표에서 결정이 때문에 그 결정에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문제죠. 네. 행정 통합을 한다는 것이 정말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네.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길인데 청주 청원이 통합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20년이 걸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번의 주민 투표를 거쳐서 통합이 됐어요. 즉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통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산이 2조 가깝던 예산이 4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구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는 소멸하잖아요. 인구가 늘어났어요. 공무원의 숫자가 400명 이상 늘어났어요. 기업이 또 300개 이상 늘어났어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완전히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안동과 예천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 된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시장님이 하신 생각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시스템을 타파하고 그렇죠. 새로움을 개척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으로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많은 시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구가 점점 사라져서 지방 소멸 도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동과 예천이 통합함으로써 그렇게 해결점을 찾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 제가 해볼게요. 네네. 이제는 정말 안동, 예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안동과 예천을 잘 살기 위해서 안동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가 산단 네. 후보지로서 안동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체도 가시화되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배후 산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충남의 내포 신도시, 전남의 남학 신도시는 모두 배후 산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도청 신도시는 배후 산단이 없어요. 배후 산단이 없으니까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산단 유치는 안동 시민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죠. 그 수건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안동 시민의 염원이 오랫동안 쌓이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선정은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산업단지는 만들어졌는데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이제 안동 시민과 예천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산업단지에 정말 유망 기업들, 우리는 바이오 생명 국가 산업단지잖아요. 앞으로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오 백신 쪽에는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예천과 안동시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안동댐의 수질에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해제가 되면 될수록 수질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도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고향에서 집 한 채는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또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이 무너졌어. 집을 새로 짓고 살 수는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해줘야 된다. 특히 칠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반드시 해제가 돼야 되고 앞으로 해제가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유치가 될 텐데 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안동댐의 수질을 어떻게 잘 보존할 건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안동 시민은 맑은 물을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류 지역에 보낼 의무가 있어요. 그걸 망각해서는 안 돼요. 물은 공공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동시가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실 텐데 네네. 물론 시장님의 뜻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네. 의회와도 또 잘 손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소통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가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많은 소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부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의회와 소통을 의무적으로 해라. 그리고 상임위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안동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1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통을 다 해라. 그리고 실적을 보고하라고 해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좀 강압적이지만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소통 후에 부재로 인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소통은 더욱더 강화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몸이 돼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끊임없는 화합을 만들어 나가는 안동 시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의 시정 하도가 봉산계도 우수가교입니다. 계획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정신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2년 정도까지 계획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했던 간행을 답습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시민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구현할 때 우리 안동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할 때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시끄럽지 않다는 것은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은 시끄럽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일보TV 안동 시장님과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